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 주제는 식후 1시간 혈당을 잡아라.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시면 공복혈당을 재는 거거든요. 저녁 식사하시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면 한 8시간 정도 공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복혈당의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주제였는데요. 공복혈당, 식후혈당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혈당의 항상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몇 끼를 굶어도 또는 아무리 단 것을 많이 먹어도 항상 혈당은 일정해야 되거든요. 100에서 한 140 수준, 공복에는 100 밑으로 좀 갈 수 있고요. 식후에는 140 조금 이쪽저쪽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수준에 있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만 잰다는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복혈당은 정상이었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나 당뇨 아니네 하고 마음대로 사시다가 몇 년 후에 당뇨 판정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식후혈당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혈당의 항상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저혈당이 오잖아요. 혈당이 100 이하로 너무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뇌가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뇌가 당을 공급받지 못하면 돌질 않으니까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혈당이 너무 높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세포들은 혈액을 통해서 당을 공급받는데, 영양을 공급받는데 끈적끈적한 혈액이 혈관을 다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혈당을 일정하게 밥을 굶거나 과식을 하거나 단 것을 먹거나 뭐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비바람이 불어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기전으로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식후혈당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후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안 되니까 췌장이 굉장히 무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췌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치워야 되니까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인슐린을 쥐어 짠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췌장이 과로를 하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당을 없애는 거죠. 어디로요? 지방세포. 우리 몸은 잉여의 에너지는 다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축적을 하는 기전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이 치솟게 되면은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그 당을 이렇게 지방세포로 쌓게 됩니다. 그러면 당은 없어지니까 당뇨는 아닌 거죠. 그러나 췌장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그럼 어떨 때 혈당이 이렇게 스파이크를 치카요? 이렇게 높아질까요? 바로 단당류죠.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실 때, 예를 들어서 식사 후에 뭐 커피 믹스 한 잔, 이것도 혈당을 올릴 수가 있고요. 식사 후에 또 입이 심심해서 우리가 후식배, 밥배 따르라고 하면서 과자, 초콜릿, 뭐 탄산음료 이런 거 많이 드시면 혈당이 스파이크를 칩니다. 그래서 췌장이 인슐린 분비해가지고 지방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또 저혈당이 오게 돼요. 그러면 저혈당이 오면 또 뇌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또 먹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밥 먹고 얼마 안 있었는데 과자나 초콜릿을 또 주섬주섬 챙겨 먹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탄다, 혈당이 스파이크를 친다 해가지고 굉장히 잠재적인 당뇨 환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 이유가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가지고 혈당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복 시에는 간에서 혈당 관리를 해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 혈액 중에 당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당 신생을 합니다. 당 신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이 탄수화물이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글리코겐이라는 그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그 형태의 당이 있어요. 글루코스가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 단위이고요. 이 글루코스 몇 개를 엮는 것을 글리코겐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글리코겐으로 한정없이 우리 몸에다 저장을 할 수는 없어요. 입자가 너무 이렇게 저장하기에 좋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 간의 일정량, 근육의 일정량을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요. 정말 비축하기 좋은 형태는 지방이죠. 지방으로 다 전환을 해요. 근데 근육이 적거나 간에 글리코겐을 저장할 공간이 좀 적은 사람들은 당이 부족해지겠죠. 그걸 글리코겐을 분해해가지고 당으로 다시 쓰는데 이런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는 당 신생, 다른 단백질, 근육을 녹여서라도 당을 만들려고 하는 어쨌든 생명활동을 하려면 당이 일정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간에서 당 신생을 하는데요. 간이 한정없이 당을 계속 찍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고혈당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슐린의 신호를 받고 간이 어느 정도 당을 찍어내고 일을 멈춥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아침 공복 혈당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슐린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후 혈당이 계속 높으면 췌장이 과로를 하겠죠. 인슐린을 계속 쥐어짜서 쓰겠죠.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너무 이제 췌장이 이제 파업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죠. 이런 상황, 또 간에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없는 상황, 간에 뭐 노폐물이 많이 끼고 뭐 지방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저장 공간이 없겠죠. 그리고 너무나 근육이 없는 사람들도 그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없고 그러면 간에서 당을 막 찍어내는데 인슐린의 신호를 못 받으니까 마구 찍어내서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당뇨하고 연관지어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식후혈당이 계속 높잖아요. 그럼 당뇨는 아니어도 췌장에서 인슐린 계속 찍어낸다고 했죠. 그러면 고인슐린 혈증이 돼요. 인슐린이 지나치게 혈액에 많아지는 현상이 되면 고인슐린 혈증이 상당히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들의 그 배란장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바로 이 고인슐린 혈증 때문에 오는 거고요. 또 인슐린이 많아지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인슐린이 세포를 막 키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암에 걸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하니까 식후 혈당 관리가 정말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조금 어려운가요?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 혈증, 이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식후 혈당이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식후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단당류를 줄이시는 겁니다. 초콜릿이나 탄산음료나 믹스커피나 이런 단 거 있죠. 과일, 식후 과일 이런 것들을 줄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배는 부른데 또 자꾸 단 것이 땡긴다면은 이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의 그 롤러코스트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서 앞으로의 미래의 질환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